네, 프로젝트 조달 관리의 두 번째 프로세스는 조달 수행입니다. 자, 조달 수행은 실행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조달 관리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조달해야 될지를 결정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그다음에 선정하고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과정까지 하는 걸 조달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조달이라는 것은 어떤 A라는 조달은 이때 일어나고 또 B라는 조달은 이때 일어나고 C라는 장비에 대한 조달은 이때 일어나고 각각 조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달 수행이라는 프로세스는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프로젝트 동안에 계속 여러 차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매번 뭘 해야 돼요? 업체들로부터 제안서와 같은 응찰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 내부적인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적격 판매자 선정과 인도에 관한 법적 협약을 체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뭐 주기적으로 한다라고,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의 이 최종 결과는 뭐냐? 정식 계약이 된다라는 거죠. 그걸 포함한 협약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이라는 건 하나가 아니라 프로젝트 동안 여러 개가 일어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ITO를 보면은 여기서는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러이러한 그 업체들에게 조달 문서, 흔하게 얘기하는 Request for Proposal, 제안 요청서 같은 걸 보내면은 그들은 우리에게 뭘 보냅니까? 우리에게 바로 Proposal, 제안서를, 그걸 보고서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토대로 우리는 뭘 하느냐? 분석을 하고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업체 중에서 우리가 선정한 판매자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과 체결한 협약, 계약이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계약 과정에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협상을 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의 프로젝트 관리 계획에 뿐만 아니라 각종 계획이 업데이트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조달 수행의 데이터 흐름도는 상세한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할까요? 먼저 조달 수행을 위해서, 즉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참고해야 될 자료가 뭐냐 하면은 우선 크게 보면은 각종 관리 계획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각종 관리 계획서. 그래서 여기 정해져 있는 관리 계획서는 각종 범위를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방법,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 각종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방법을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협상을 통해서 계약에다 반영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각종 방법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그 중에서 보면 이제 범위관리계획은 실제 범위를 관리하는 방법을 참고해가지고 그대로 계약에다가 또는 협상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고, 또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요구사항 관리하는 방법도 참고해가지고 우리 계약에 반영을 해야 되겠고, 또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서로 보고하고 리포팅하고 또 서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하고는 각종 의사소통 방법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참고를 해서 계약에 반영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준과 방법이 이렇기 때문에 업체들도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방법도 여기 나와 있겠고요. 뭐 당연히 이제 조달 방법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조달 관리 계획서는 당연히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스펙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형상이 달라진다. 그런 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승인해주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즉 판매자가 소위 말해서 어떻게 형상 관리할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침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 관리 계획서를 참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부분에 있는 원가 기준서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편성된 예산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달과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미리 원가 기준선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예산에 맞춰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원가 기준선도 참고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풋에는 뭐냐면 이제 각종 프로젝트 문서예요. 뭐 과거에 했던 교훈을 참고한다. 이건 뭐 반복적이니까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고요. 먼저 이제 일정 프로젝트 스케줄을 우리가 참고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각종 스케줄 중에서 주요 딜리버러블, 인도물의 마감일이 언제고 주요 활동의 시작이 언제고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조달을 시작해서 조달을 받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스케줄을 맞춰서 해야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문서에 나와 있는 업체들이 한테 우리가 요구해야 될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요구사항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술적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안전이나 보안이나 이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계약에다 반영하기 위해서 요구사항들도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대장에 나와 있는 것은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전가를 해야 된다. 리스크를 전가하기 위해서 이런 조달이 필요한데 여기 전가라는 이런 대응 전략을 위해서 조달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조달 내용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계약에다 반영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 대장도 참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관리 대장에 나와 있는 관련된 사람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나중에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람들이 계약 검토해야 된다든지 또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든지 등등 어떤 사람들을 참여시킬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인풋은 앞에서 우리가 조달관리계획에서 수립했던 조달 문서예요. 그래서 각종 입찰 문서, 특히 RFI라든지 Request for Information 정보 요청서라든지 Request for Proposal 제안 요청서라든지 Request for Quotation 견적 요청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조달계획에서 우리가 작성된 문서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그들에게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야. 우리에게 제안을 해봐, 응찰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입찰 문서고요. 좀 더 상세한 내용들에 대한 것은 SOW, 응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좀 더 상세한 목표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설명이 들어가 있는 SOW 작업기술서도 그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기존에 이제 업체를 우리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원가를 산정한 산정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들이 얼마에 입찰을 할 것이냐, 입찰한 결과를 봐가지고 선정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정한 독립원가 산정치도 참고해야 되겠고 또 앞에서 조달관리계획에서 수립했던 업체 선정 기준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는 조달 수행에서는 뭐예요? 업체들로부터 우리는 뭘 받아요?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그 제안서를 우리는 심사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써야지 된다라는 건 뭐 상식적인 거고요. 자, 그 밖에는 이제 그 조달과 관련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나중에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다 반영한다든지 시장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협상을 한다든지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를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선호하는 판매자 목록이 있다면 그들한테만 제안서를 보낸다든지 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지불하고 하는 재무 정책이나 절차에 따라서 계약서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지불하겠다라고 결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조달을 수행하는 도우미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에 의해서 우선 제안서 내용을 업체를 선정하는데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나 금액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이걸 우리가 충족시켜 주는지 아닌지 여러 가지 판단하는 데도 필요하겠고 또 법률을 검토하는데든지 그들과 협상하는 데도 각종 협상 전문가, 법률 전문가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달 수행의 도우미 기법이 공고.
광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부 이제 정부 계약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사실은 이제 그 신문이나 출판물에다가 공고를 내죠. 그래서 조달청에서 공고 내듯이 이렇게 공고를 통해서 업체들에게 조달 그 의사를 타진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입찰자 회의, 그래서 bidders conference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계약업체 회의, 그래서 contract meeting 또는 contract 컨퍼런스라고 하기로, 또는 판매업체 회의, vendor라는 표현을 쓰죠. vendor 컨퍼런스, 또는 뭐 예비 입찰 회의, 그래서 pre-bid, 예비 입찰, pre-bid 컨퍼런스 또는 pre-bid 미팅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때 뭐냐면 이제 업체들을 불러놓고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입찰 설명회 또는 제안 설명회를 이렇게 제안 요청 설명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러이러한 내용인데라고 우리가 원하는 조달 사항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거고, 계약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거다, 이런 거다라는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회의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입찰자 회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입찰자 회의를 듣고 가서 그들이 그걸 반영을 해갖고 제안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안서 평가가 있어요. 제안서 평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들이 제출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요건에 맞춰가지고 제출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우수한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스크리닝 시스템.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우리 선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체 업체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일부만 거르는 방법도 쓸 수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PMP 자격이 있는 업체만 한다. 그런 업체만 이렇게 걸러내는 이런 방법도 쓸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 소위 말하는 셀러, 판매자 레이팅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판매자 등급 시스템, 그래서 사전에 정해 있는 업체들에 대한 등급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것도 하나의 등급이 높은 회사가 우선 가중치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업체가 이제 일단 그 선정이 되게 되면 그들은 우리는 뭘 하느냐 하면 바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에 도달하기 위해서 권리나 의무 또는 구매 조건 등등 이런 것들을 협상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협상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각종 이제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우선 이제 결과 자체는 뭐예요? 협상이나 이런 또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판매자가 되는 거죠. 선정된 판매자. 그래서 선정된 판매자는 이제 제안서나 입찰 결과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만 먼저 선정된 업체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업체가 선정되면 곧바로 계약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제 리스크가 높은 이런 조달의 경우는 낙찰하기 전에 업체만 우선 선정을 해놓고 최고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된 판매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과 이제 다시 협약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도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선정된 판매자와 곧바로 계약에 들어가고 이게 한 묶음이 될 수도 있고 별도의 다른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구분을 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업체와 셀러와 협약을 하게 되면 그걸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이 상호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든지, 그 다음에 납품해야 될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계약서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내용들이죠.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납품해야 될 결과물, 인도물, 언제까지 납품해야 되겠다, 얼마에 돈을 지불하겠다, 품질 수준은 이 정도로 해야 되겠야지 우리는 인수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은 필요할 경우에 성과급이나 이제 위약금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수행하는 동안에 보험이나 각종 보증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 또는 제하도 급할 경우에도 그런 업체를 우리가 직접 승인할 필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그걸 우리가 합의하고 처리할지, 그 다음에 이제 해지 조항,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해지한다라든지, 아니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거. 우리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 그래서 ADR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뭐 소송 대신에 조정이나 화해, 중재를 통해서 하는 이런 방법이고, 어쨌든 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것까지 계약에다가 표현을 해야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는 이제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각종 변경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일정이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원가 예산도 달라질 수도 있겠고 품질 수준도 달라질 수 있겠고, 사실은 이제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다 4번에 나와 있는 그런 각종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라든지 5번에 나와 있는 프로젝트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변경 통제, 통합 변경 통제를 통해서 이제 검토되고 승인이 되면은 이제 그걸 반영할 수 있는데, 이 반영할 때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관리 계획, 즉 각종 방법이죠. 그래서 요구 사항에 대한 그 방법이라든지 그 관리 방법이라든지 품질 관리 방법,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품질 통제 이런 걸 해야 되겠는데 계약을 하고 협상을 하다 보니까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또 이렇게 서로 리포팅 하기로 했는데 계약을 하다 보면 달라질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사이에 또 그 리스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달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다른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겠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는 방식에서도 서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협의된 리스크 관리 방식을 다시 업데이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협상을 하다 보면은 범위가 추가가 된다든지 빠진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일정이 서로 안 맞아갖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 협상 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모두 아웃풋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업데이트 해야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실제 이제 요구사항도, 기술적인 요구사항도 달라졌다. 판매자가 해야 될 요구사항도 달라졌다. 그러면 요구사항 문서도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겠고요. 그에 따른 이제 그 요구사항을 반영한 요구사항 추정 매트릭스도 업데이트 시켜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원 달력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자원에 대한 수량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겠죠. 만약 가용성이라든지, 즉 외부 업체에서 들어오는 인력들에 대한 수가 달라지고 그들에 인해서 업체 인력들을 쓰기 때문에 자원에 대한 가용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 달력도 다시 그거에 맞춰서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자원 달력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우리 자원 관리에서 보면 활동 자원 산정이라는 프로세스가 있죠. 거기에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계약 내용이나 또는 조달 내용에서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또 다시 등록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통해서 특정 인력들이 또 새로 등장할 수도 있겠고, 또 그 협상 과정이나 또는 계약 과정에서 새로운 역할과 책임이라든지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겠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그들의 기대와 요구가 달라진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의 목록과 사람 목록과 그다음에 기대와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 프로세스 자산 중에서 이제 유력한 판매자 목록, 협상을 하다 보면은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앞으로는 이런 업체는 후보 대상이다. 다음 프로젝트나 다음 조달할 때 이 얘네들은 1차 합격. 그래서 추후 조달에 이용될 업체 목록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판매자들의 조달 관련된 성과. 그래서 실제 그들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냈느냐, 과거에 이제 냈느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의 기록으로 보존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프로젝트 조달 관리의 세 번째 프로세스는 조달 통제입니다. 자, 조달 통제는 앞에서 우리가 뭘 했냐면은 조달해야 될 것들을 결정을 했죠. 조달해야 될 것을 결정하고 조달 관리 계획을 통해서, 그 다음에 조달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한 거죠. 그럼 그들의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제 그들이 계약을 이행을 하게 되는데, 그 이행 과정에서 우리는 제대로 그들이 계약을 이행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그들이 우리가 제때에 실제 그들과 계약을 체결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겠죠. 또 계약을 이행하다 보면은 셀러나 바이어, 구매자나 판매자 측 어느 쪽이든지 분명히 적절한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또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 뭔가 시정 조치를 해야 될 경우도 있겠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행을 통해서 결과물을 납품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계약을 종결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필요로 한 대금도 지불하고 하는 또 서로 클레임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또는 서로 충돌이 일어났을 때 뭐 이것들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조달 통제에서 해야지 되는 거죠. 어쨌든 계약에 따라서 양측이 모두 성과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들을 계속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달 통제라는 개념을 이제 몇 가지를 보면은 이제 구매자와 판매자는 비슷한 목적으로 조달 계약에 대한 행정 관리를 해야지 된다. 계약 행정을 수행을 한다라는 거죠. 계약 행정. 그래서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해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그 권리를, 우리의 권리를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 계약 행정 업무는 누가 하느냐 하면은 별도의 조직에서 그걸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계약 행정, 조달 행정 담당자를 프로젝트 팀 안에다가 둘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달 통제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계약 관계에서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은요, 이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조달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 이게 바로 뭐냐면 조달 통제라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서 이 안에다 통합시키는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측정하고 얼마큼 달성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일정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보고서를 작성해갖고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행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뭔가 촉진을 한다든지 조정을 해준다든지 그런 환경 감시, 그리고 마지막에 청구서를 지불하는, 그러니까 청구서를 보내면 우리 대금을 지불하는 일들이죠. 이게 이제 조달 행정 업무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 일반적인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을 지시한다 그러죠.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한다라는 그런 노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정해놓은 품질 수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품질 통제 업무라든지, 또 변경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승인해주고 하는 통합 변경 통제, 이런 업무라든지, 아니면 각종 리스크가 제대로 발생했는지, 이걸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등등을 리스크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달 통제에서 하는 프로젝트 관리 업무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금 지불을 감시하는 그 재무관리 업무도 조달 통제 활동에 포함된다. 그래서 계약대로 제대로 지불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확인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조달 통제에서 해야 될 업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조달 통제 ITO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있어요. 협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우리가 원하는 내용은 이거다라는
제안 요청서부터 시작해서 제안서 등등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조달을 통해서 해야 될 계획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성과 데이터는 업체들이 낸 성과에 대한 그런 각종 자료 실적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즉 검사하고 성과를 측정을 해 가지고 결과를 봐가지고 안 되겠다, 계획대로 잘 안 되면 뭔가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 그 데이터는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인포메이션, 정보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제대로 납품을 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는 조달 관계를 끝내자라는 조달 종료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변경 요청은 뭐냐면 이행에 문제가 있을 때 일정이나 조달 관리 계획 등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이제 조달 통제에 대한 데이터 흐름도인데요. 요거는 좀 더 자세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각각의 이제 내용을 봤는데요. 다시 인풋 툴 센터그램 아웃풋 하나하나씩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그 내용을 되새겨 보기로 하죠. 먼저 각종 요구사항 관리계획서, 리스크 관리계획서, 조달 관리계획서, 변경 관리계획서, 얘네들은 뭡니까? 관리계획은 방법을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방법, 각종 조달 방법, 변경 방법,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방법,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프로젝트의 업체들이, 우리와 계약을 맺은 판매 업체들이 제대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계약업체 요구사항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여기 우리가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서 계약업체 요구사항을 관리하면 되겠고요. 또 그들이 또 우리의 리스크 말고 판매자들이 유발하는 리스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해놓은 리스크 관리 방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달 통제는 맨 처음에 정해놓은 조달 관리 계획서에 안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조달 통제하면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판매자, 셀러가 유발하는 변경사항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도 사전에 정해놓은 변경관리 방법에 따라서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기준선이 있는데요. 이 일정 기준선은 나중에 만약에 이제 그 업체들이 변경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성과가 나빠가지고 막 지연돼서 어쩔 수 없이 변경할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정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나중에 일정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일정 기준선도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각종 문서들을 참고해야 되는데, 프로젝트에 관련된 조달과 관련된 가정사항 기록부에 있는데 가정사항에 맞춰서 그것을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정해진 마일스톤 일정에 맞춰서 이 시점까지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때까지 우리가 제때 결과물을 어떻게 납품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품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품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그래서 실제 판매자들이 실제 우리 그 품질 보고서에 들어있는 그 품질 관리 절차나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품질 목표나 이런 부분들, 즉 얼마만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품질과 관련된 판매자의 품질 수준에 대한 것들을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달성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 가지고 그 품질 수준을 더 높여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이걸 변경해야 될 상황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 밖에는 이제 각종 이제 판매자가 충족시켜야 되는 뭐 기술적 요구사항을 비롯해서 각종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제대로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추정 매트릭스와 함께 우린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판매자들이 제대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대장에 나와 있는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즉 실제 그 판매 업체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리스크의 대안으로서, 대응 방안으로서 그들이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참고해야지 될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관리대장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제를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특히 조달과 관련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들과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클레임이 발생해서 그걸 해결한다든지 그 다음에 서로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조달 관리를 해야지 되는 입장인데, 조달 통제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을 적시에 적절한 업무에 투입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 관리대장도 참고가 돼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는 이제 계약대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협약, 즉 계약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호 맺은 계약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지 될 필요가 있겠고요. 좀 더 자세하게는, 좀 더 상세하게는 이 행정 업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기록이 있어요. SOW라든지 우리가 돈을 지불한 기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들의 작업 성과에 대한 도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그 문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행 여부를 확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정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대금을 지불해야지 되는지, 성과에 따라서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지 등등 계속 지속적인 조달 행정관리가 필요하다. 그때 조달 문서가 청구돼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승인된 변경 요청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이제 그 각종 작업기술서라든지 그 다음에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개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특정 부분의 그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부분에 변경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 변경이 발생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조달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들도 변경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의 다른 부분에 대한 변경을 반영해서 조달 부분도 변경 처리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인된 변경 요청을 참고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업 성과 데이터, 즉 조달과 관련된 성과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얼마큼 달성했는지 기술적인 성과, 그 다음에 착수되는 활동,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는 활동, 돈이 얼만큼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나중에 지불해야 되니까 지출된 비용들도 우리는 하나의 성과 데이터가 될 수가 있겠고,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청구서까지도 모두 작업 성과 데이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과 데이터는 어디로 가요? 여기서 분석을 통해서 작업 성과 정보가 된다라고, 결과물로서 정보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달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들을 모아서 분석하고 중요한 그 분석 결과로서 나오는 작업성과 정보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조달 통제에서 해야 될 일이고, 특히 여기서는 이런 그 성과들이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목적, 계획 대비 또는 프로젝트 계약 대비 제대로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 밖에는 이제 우리 그 조달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이제 계약이 변경된다 그러면 그걸 처리하기 위한 변경 통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밖에는 이제 조직 프로세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조달 정책에 따라서 관리하고 처리하는 일들도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자, 조달 통제 도구미 기법에는 우선 전문가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 부문별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어떤 변경이 필요한지 또는 클레임이 발생했으면 그걸 처리해야 될 전문가가 필요하고, 어쨌든 조달 행정에 대한 그런 전문가들이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클레임도 처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 클레임 행정관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논의의 여지가 있는 그런 변경이라든지 잠재적인 간접 설계 변경, 이런 변경, 여기서 말하는 잠재적 간접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constructive chang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식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즉 문서화되지 않은 변경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특히 변경에 대한 보상 뭐 예를 들어서 추가 작업을 하고서는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동의하지 않는다든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클레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의가 제기된 변경을 우리는 클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클레임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게 바로 뭐가 되느냐 분쟁이 되는 거고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이제 법에 호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클레임은 이제 라이프 사이클 동안 계속 감시하고 처리해야 될 그러한 대상이 되는 거고 만약 쌍방의 클레임이 해결되지 못하면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서 서로 행동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ADR 대안적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서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조달 통제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계약대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 내용에 대한 성과 검토, 그 다음에 획득가치 분석을 통한 각종 일정 차이나 원가 차이 또는 일정이나 원가에 대한 성과 지수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든지 또는 성과가 대체적으로 나빠지고 있는지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각종 추세 분석 이런 것들은 모두 조달과 관련된 성과 검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업체에게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업체와 합의에 의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업체가 결과물을 중간중간에 만들어내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인스펙션, 검사를 해야 돼요. 즉 인도물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해야지 되는데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건설 현장이라 그러면 실제 업체가 바로 가갖고 건설 현장에 가서 둘러보는 인스펙션 검사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중간중간에 나오는 중간 인도물에 대한 것들도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승인해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최종 납품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계약 종료를 하게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또 지속적으로 오디시 필요한데 감사가 필요한데 여기서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조달 프로세스에 대한 감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달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구매자의 프로젝트 관리자와 판매자의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이제 그 결과 자체 감사 결과를 확인시키고 그 다음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해져 있는 조달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제품 이외에 별도의 또는 클레임이나 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나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조달 프로세스에 대한 감사도 지속적으로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달 통제를 하게 되면 결과물은 뭐냐면 조달 종료입니다. 여기서 표현은 조달 종료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달 종료가 된 조달 문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아웃풋이라는 것은 문서로 나오게 되니까 조달 문서인데 조달이 종료된 조달 문서가 이제 아웃풋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종료된 조달 문서는 어디로 가냐면 프로젝트 종료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각종 라이프 사이클 단계 종료로 가가지고 그 단계를 종료하는데 참고 인풋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달이 종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조달 행정 담당자가 업체에게 뭘 보내느냐 계약이 완료됐음을 알리는 공식적인 통지서를 전달하게 돼요. PM이 보내는 게 아닙니다. 조달 담당자죠. 조달 담당자가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됐다는 걸 알리는 통지서를 보내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조달 종료는 어떻게 하느냐? 사전에 우리 계약서나 이런 데 반영이 되죠. 우리 종료할 때는 이러이런 절차에 따라서 한다라는 거가 거기 계약서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우리 조달관리 계획서 수립할 땐 조달관리 계획서에도 공식적인 조달 절차, 종료 절차를 이러이런 절차에 의해서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물 자체가 제때 우리가 납품이 돼야지 되겠고, 사전에 목표로 했던 기술들이나 품질 요구사항도 제대로 맞춰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생각했던 이제 클레임이라든지 발생된 클레임이 없어야지 되고, 청구서에 대한 것들이 없이 최종 지불까지 다 돼야지만 우리가 이제 조달 종료가 되는데, 이 조달 종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 프로젝트 퀄리티는 뭘 해야 되느냐? 그들이 납품한 인도물에 대한 승인까지를 해줘야지만 최종적인 조달 종료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인풋에서는 작업 성과 데이터가 있었는데, 작업 성과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하고 추세를 하고 여러 가지 도구미 기법에서 가공한 데이터가 되면 바로 이 작업 성과 정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도물이 몇 개가 완료가 됐는지, 기술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됐는지,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종합적인 정보가 바로 작업성과 정보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 아웃풋은 이제 조달 문서를 업데이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업데이트될 조달 문서에 대한 거는 이제 실제 보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과정들을 거쳐서 쭉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달 계획 수립에서 RFP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프로포잘, 그다음에 계약서,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제출했던 승인된 문서라든지, 그다음에 성과 보고하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조달 문서예요. 그래서 판매자가 작성한 기술적인 문서, 인도물, 판매자 성과 보고서, 보증서, 작업 성과 정보, 그다음 지불 기록 뭐 등등 계약 관련 검사 이런 것들도 모두 그러니까 조달을 통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서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서들이 프로젝트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 대비 그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즉 성과에 따라서 이런 문서들이 모두 시점마다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프로젝트는 이제 통제를 하는데, 통제가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서 그 조달이 종료가 되는 건데, 이 과정들에서는 계속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조달 문서들이 현 상황에 맞게 필요한 그때그때 그 기록들로 업데이트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변경 요청이 되는데, 이 변경 요청이라는 것은 이제 각종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조달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변경 요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대로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일정을 좀 조정해야 되겠다. 이 일정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제 범위가 문제가 있다. 범위를 좀 축소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종 이제 관리계획서뿐만 아니라 원가기준선, 일정기준선, 범위기준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 요청이 발생되고, 그게 이제 통합변경 통제를 통해서 승인이 되면은 이제 우리는 바로 이제 업데이트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밖에는 이제 해결되지 않은 변경 요청에서는 이제 앞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공식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경, 이런 것들이 이제 봤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거, 클레임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동안에 변경 사항들은 문서화돼 가지고 그것을 서로 주고받아야지 된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주고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변경 요청에 대한 것들이 승인이 되면 이제 각종 관리 계획서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젝트 문서들이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계획서는 이제 협약 및 판매자별로 리스크 관리 계획서를 업데이트해야 된다. 즉 계약 이행 과정에서 우리가 만약에 굉장히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했다. 그러면 지금같이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 안 되겠구나. 좀 더 깊이 있게 상세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리스크 관리 계획서가 바뀌게 되겠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판매자의 성과에 따라서 이 조달 통제 방법이라든지 조달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로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프로젝트의 조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 요청, 승인된 변경 요청에 따라서 일정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판매자가 지연이 돼가지고 우리 결과적으로는 프로젝트 일정까지 지연시키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고요. 또 판매자가 일부 이제 예를 들어서 원가 정산 방식인데 돈을 더 많이 썼다.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썼다. 그럼 그거에 맞춰주기 위해서는 실제 예산도 추가해야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원가 기준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외에도 이제 프로젝트 각종 문서들이 있죠. 교훈사항 참고한다라는 업데이트해야 되는 그런 일반적인 부분들이고요. 자원 요구 사항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매 업체가 이제 작업 진행에 따라서 특별한 인력이나 장비 이런 경우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자원 요구 사항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자원 요구 사항이라는 것은 각각의 이렇게 작업 덩어리별로 어떤 작업에 어떤 장비가 또는 어떤 자원이 언제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각각 계획한 걸 우리는 자원 요구 사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달 진행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별한 자원이 더 추가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구했던 요구 사항들이 얼만큼 충족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체크해 가지고 충족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도 문서를 업데이트될 필요도 있겠고요. 또 조달 통제 이들의 이제 실적과 성과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조달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면 또 외부 업체가 일을 하다 보면은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리스크 관리 대상도 업데이트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런 조달 통제를 하다 보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계약업체나 공급업체가 바뀔 수도 있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도 바뀔 수도 있겠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단이나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될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 프로세스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불했던 언제 얼만큼 돈을 지불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체들이 어떤 성과를 내가지고 이 업체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거래해야 될 필요가 있는 업체다 또는 앞으로는 이 업체는 거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업체에 대한 등급이나 어쨌든 업체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도 기록으로 남겨갖고 미래에 써먹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전 심사 통과된 판매자 목록. 그래서 중간중간에 특정 업체들이 또 추가가 되면은 그걸 목록으로 만들어가고 미래 프로젝트에 또 써먹거나 다른 조달 업무에 또 써먹을 그런 부분들이고요. 기타 이제 교훈도 미래에 써먹는 그런 부분들이지만은 특히 조달 파일은 종료된 계약서를 비롯해서 각종 조달과 관련된 모든 문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업체, 그러니까 조달 업무를 할 때 참고돼야 될 중요한 문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